식도암이 있습니다. 식도, 우리가 역류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류, 그러니까 유장 근육이 우리가 음식물이 입에서 식도 유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괄약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섞이고 음식물이 유산이 분비되면서 소화를 시키고 소화된 음식물을 배꼽 아래 소장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신경이 예민하고 그러면 유장의 근육이 쪼입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쪼이듯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근육이 쪼입니다. 쪼이면 혈관 내 압력이 올라가고 또 유장이 근육이 쪼이면서 유액이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침입니다. 음식물이 소화된 음식물이 유산, 산이라는 겁니다. 산, 빙초산 같은 산입니다.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든지 간에 유산에서 다 녹여버립니다. 녹여서 소화시켜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위로 침입니다. 밑에가 콱 맥혀버리니까. 그 넘어오면 위장벽을 헐게 됩니다. 그것을 역류성 식도염, 유산이 음식물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위벽을 소화시켜 버리는 거, 위벽에 상처 나게 하는 거, 그래서 위벽을 궤양 헐게 하는 거, 그걸 역류성 식도염. 그것이 식도 부위까지 올라오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증이 됩니다. 역류, 내려가야 될 소화액이 위로 치미는 겁니다. 그 염증이 있다 보면 종양이 생기고 종양이 악성이 되게 되면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물이 술 많이 먹고 매운 거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항상 안 좋은 음식, 질이 떨어지는 음식, 인스턴트 음식, 공장에 와서 만들어지는 음식, 이런 것들을 사업상으로 먹든 그냥 마구 먹어대면 유장이 안 좋아집니다. 음식물이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음식물의 문제라면 위벽이, 유장 근육이 쫄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가 스트레스가 두 번째 큰 원인이 됩니다. 만약에 유장이 근육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근육 운동으로 인해서 유장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먹는 음식물에 의해서 차곡차곡 쓰레기가 쌓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거나 그러면 확 조입니다. 근육이 뭉칩니다. 어깨 근육이 뭉치고 내부 장기를 움직이는 근육이 뭉칩니다. 우리 신경은 대뇌 후두부에서 쭉 해서 꼬리뼈까지 쭉 척추를 따라서 척추 양옆으로 신경이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폐로 가는 신경, 위장으로 가는 신경, 척추뼈 따라서 쭉쭉쭉쭉 꼬리뼈까지 쭉. 꼬리뼈 쪽은 방광, 자궁 이쪽 꼬리뼈 쪽에서 미골은 그쪽으로 가고 위장 쪽은 12추 우리 12번째 척추뼈 그쪽에서 위장 쪽으로 쭉 갑니다. 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유경련이 납니다. 신경이 파르르 떤다. 여기 눈이 쭈룩쭈룩 가듯이 유장이 경련 이 경련이 나면 막 유장이 쪼이는, 유경련 났어, 아파 죽겠어, 유가 막 경련 납니다. 막 유장이 막 꼬이는 현상이 오게 됩니다. 급격한 스트레스, 눈이 막 찌르찌르 거리듯이 유장 내에 있는 근육이 막 찌르찌르 하면 꼬입니다. 유경련 꽉꽉 조입니다. 그래서 유산이 넘어오면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위염. 그래서 이 암도 발생될 수 있고 이 식도암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매일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나치다 보면 술이 나를 먹어대니 술이 내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다 헐게 하는 겁니다. 역류성 식도암이, 염이 이제 암이 됐습니다. 식도암이 됐습니다. 암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저기 퍼져버리는 겁니다. 암은 양성 종양은 그 부위만 종양이 있는 건데 악성 종양은 새끼를 치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퍼뜨려, 혈관 따라 다 퍼뜨려 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음식물을 싱겁고 담백한 거, 미나리, 콩나물, 버섯 종류, 그 다음에 지리 종류 음식, 한식 종류 음식. 한식에서도 소화가 잘 될 만한 거, 또 숙성시킨 거, 발효시킨 거.
먹어야 된다. 첫째, 음식을 바꿔야 되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 음식을 그렇게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에 계속 쪼이거나 경련 나거나 자꾸 유산이 액이 넘어오거나 그렇게 그러면 음식물 바꿔도 다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우리가 육체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 기후에서 받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내가 약한 거, 내 육체적인 근육으로 3kg를 들 수 있는데 5kg의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 감당하기 힘듭니까? 그 육체적인 스트레스. 내가 3kg를 들 수 있는데 1kg의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아무런 자극도 안 줍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 내가 5kg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3kg에 해당되는 스트레스 왔습니다. 이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8kg의 스트레스 왔습니다. 내가 5kg 들 수 있는데 8kg의 스트레스, 마음의 스트레스가 오네. 그러면 내 몸이 긴장되고 수축되고 또 콜티졸, 아드레날린 호르몬도,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되고, 나 이거 감당 못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유산도도 많이 분비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유산이 막 쭉쭉 나옵니다. 속 쓰립니다. 또 역류합니다. 근육 꽉 조이면서 유산도 많이 나오지, 위로 넘어 치밀지, 위벽도 얇아지고 다 헐어버리지, 식도벽도 얇아지고 헐어버리지, 헐어버리니까 뻥뻥 구멍도 뚫리지, 종양도 생기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한다는 개념보다는 스트레스보다 강해지는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육체적인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스트레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스트레스, 마음적인 스트레스, 약물,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환경적인 스트레스다, 저 주변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자꾸 받네.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나 강원도로 갈래. 강원도 산에 가서 우리 이쁜 부인이랑 둘이서만 지낼래. 사회생활 너무 힘들어. 일단 아프니까 환경서부터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격리가 아니라 분리. 또 경계를 지어야 됩니다. 여기선 넘어오지 마. 여기서부터는 내가, 그래도 경계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내가 분리되는 겁니다. 내가 물에 들어가도 물에 젖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옷을 입듯이, 잠수복을 입듯이 분리되는 거. 분리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강원도를 갔으면 이제 음식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제2의 탄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꾸준히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 뇌에 큰 길이 나 있습니다. 나쁜 거라도 안 고칩니다. 머리에서는. 그게 우리는 중독됐다고 그럽니다. 술에 중독되듯이, 약물에 중독되듯이 습관에 중독됨. 이 나쁜 습관 때문에 내가 병이 왔음에도 그걸 몸에서는 반복하려고 합니다. 술 먹는 사람은 계속 손 떨려도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은 내가 폐에 콜록콜록 하면서도 담배 피고, 너 죽어, 이 말에 한마디 충격받지 않는 한 끝까지 합니다. 죽어.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 어차피 다 죽는 건데 뭐 그래도 필래. 그러면 절대 안 받아. 근데 암까지 진단받은 분은 확 바꿔야 됩니다. 세계를 뚫어야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내야 되고, 새로운 시냅스를 깔아야 되고, 또 환경도 바꿔야 되고, 환경이 바꿔줘도 마음의 습관, 마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환경, 강원도 가서도 마찬가지. 강원도 가서 술 먹으면 뭐 여기서 술 먹으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달라질 때 암 질환의 큰 회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반대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상상하고, 감사를 하루 1000번, 2000번 반복해서 할 때, 그리고 자연의 모든 거에 감사를 느낄 때 자기의 파괴된 조직이 생명이 샘솟게 됩니다. 사랑과 감사, 특히 감사는 암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암이 다 퍼져버리면 더 심해지거든요. 더 퍼지기 전에 주변의 감사의 세포들로 하게 되면 암이 안 퍼집니다.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감사, 사랑, 기쁨, 즐거움, 기분 좋게 사는 거, 명랑하게 사는 거, 내가 천국에 사는 감정 상태를 갖는 거, 그것이 식도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이 그런다. 식도암 걸렸으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왜 할 게 없습니까? 또 식도암 걸렸다고 왜 약을 못 씁니까? 인식이 그렇게 베낀 겁니다. 식도암 걸렸는데 뭐. 첫째, 자기 자신. 먼저 내 내부로부터의 변화, 내부로부터의 이 새로운 길을 까는 거, 새로운 습관을 까는 거. 죽어서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그 순간부터가 한 살, 하루가 새로운 시작,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 이번 생에 글렀어. 다음 생에 시작할 거야. 다음 생에 더 더럽게 태어날 수 있어. 지금 깨달은 지금 이 순간이 자기 탄생의 하루다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길을 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갖고 새로운 습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병든 세포를 치료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